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18일 최병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대장동과 관련한 재판이 있었죠. 이 재판은 1월 10일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한모 팀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제 증언을 했는데 2013년에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지시로 정영학 회계사가 가져온 대장동 사업 제안서를 검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게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실현 가능성이라는 것은 제안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장동에 있는 채비지를 팔아서 공원 조성비를 마련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특혜의 소지가 많고 전례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건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고 했고 이런 내용을 성남시에도 보고했다. 이런 내용이죠. 근데 당시에 성남시의 시장이 이재명 후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증언이 나오면 이게 이제 특혜 소지가 있어서 내가 반대했다. 뭐 이런 얘기죠. 이게 이재명 후보한테 특히 대장동 의혹의 본인이 설계자라고 하는 이재명 후보한테 도움이 안 되겠죠, 당연히.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월요일, 그러니까 1월 10일에 그날도 월요일이고 17일 월요일이고 앞으로 매주 월요일마다 이 대장동 재판이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지만 대장동 재판은 지금 이게 대장동 핵심 5인방에 대한 재판이거든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 그 다음에 천화동인 4호 소유주죠. 남욱 변호사. 그 다음에 천화동인 5호 소유주죠. 정영학 회계사. 그 다음에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혐의가 배임, 뇌물 뭐 이런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월요일,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마다 재판을 하면 이제 이런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의 관련 증인들이 나와서 이제 뭐 이 사람들의 배임이나 아니면 뭐 뇌물 뭐 이런 데에 대해서 쭉 이제 증언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재명 후보는 지금 조사도 안 받았습니다. 아예 뭐 혐의 사상에 있는지 없는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증언이 나오면 나올수록 결국 이재명 후보에 대한 조사 필요성 이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로서는 악몽이죠. 본인은 관련 없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데 매주 월요일마다 재판에 나온 사람들이 대장동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증언을 하고 있으니까 이재명 후보로는 뼈아픈 증언들이 매주 월요일마다 계속되니까 월요일마다 악몽을 꾸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정진상 지금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이라는 사람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실세죠, 실세. 전혀 드러나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름만 드러나 있지 뭐 언론에 뭐 예를 들어서 권한이 어느 정도다 하는 게 전혀 드러나 있지 않은 그 정진상에 대해서는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를 계속해서 미뤄왔습니다. 뭐 날짜를 조율 중이다, 심지어는 소환을 거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아니다 어쩌고 그러더니 비공개로 비밀리에 지난 13일, 1월 13일 날 소환 조사를 한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됐는데 뭘 조사했는지는 모르죠. 근데 여하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묘한 게 정진상 씨는 이 대장동 의혹의 기본 본질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도 서명한 게 무지무지하게 많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이 사장에 대해서 사표를 종용했던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한 유한기 전 개발본부장이었죠.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정진상 부실장은 고발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 고발의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2월 7일이면 공소시효가 끝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재정신청이 청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정신청이 이제 청구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보도가 됐고 실제 14일, 1월 14일 날 재정신청이 접수가 됐는데
1월 13일 날 정진상 부실장을 검찰이 부른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재정신청을 하면 재정신청을 받아들일 것이냐? 재정신청은 검찰이 기소를 안 하니까 법원이 결정을 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법원이 이제 정진상 기소 재판을 받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왜냐면 그냥 넘어가면은 공소시효가 끝나버리니까. 그 뒤에 가서 뭐 아무리 범죄 혐의를 밝힌들 공소시효 끝났는데 뭐 처벌을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이제 이 초읽기에 몰려서 1월 10, 그러니까 그 재정신청에 정진상에 대한 재정신청 들어간다고 하니까 서둘러서 정진상을 불러서 어떤 식으로든 처리를 하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 1월 14일 날 접수했으니까 14일부터 그로부터 해서 일주일 내로, 그러니까 이번 주 내로 그 수사 관련 서류, 그 다음에 의견서 이런 거를 검찰이 법원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법원이 그걸 가지고 2월 7일 그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진상 기소 여부, 이게 초읽기에 들어갔다. 일반적으로 법조계에서 관측하기에는 만약에 법원에서 재정신청을 받아들인다든가 이래서 정진상 씨를 재판에 회부하면 검찰로서는 그동안에 우리가 봐줬다 하는 게 백일하에 드러나죠. 얼마나 망신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법원의 이런저런 내용 같은 거를 제대로 봐가면서 그러면서 검찰이 선제적으로 정진상 씨의 신병 처리를 하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대목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진상의 운명이 이번 주 내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것도 이재명 후보한테는 호재가 아니죠. 만약에 기소가 된다고 한다면 이제 대장동과 관련한 이 단계적으로 밟아 올라가는 과정에서 정진상은 이재명 후보의 턱밑이니까 이 턱밑까지 왔다. 물론 이재명 후보는 검찰 수사를 지금 안 받았습니다. 소환 조사를 안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를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적어도 이재명 후보의 턱밑인 정진상 부실장까지는 지금 저는 뭐 제 예상은 아마도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법조계에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거야 이제 뭐 구체적으로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 이거에 달려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일주일 내에 아마도 정진상 부실장에 대한 신병 처리가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법원보다 먼저 검찰이 결정해서 선수를 치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된다면 이것도 이재명 후보한테는 악재고. 그러다 보면 매주 월요일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재판을 맞이해야 되고 지금 오늘이 D-50입니다. 그런데 매주 월요일 하여튼 대장동 재판과 관련해서 본인의 불리한 증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 다음에 정진상도 위험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재명 후보도 50일밖에 남지 않은 대선 운동 기간 중에 더군다나 27일 날 윤석열, 이재명 첫 맞수 토론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후로는 이제 뭐 안철수, 심상정 이런 사람들까지 이제 합해서 합동 토론을 이제 어디에서 기획을 할 텐데 그 전에는 27일 날 맞수 토론을 한답니다. 맞짱 토론.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27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 24일 날 한번 대장동 재판 더 있고요. 그 다음에 그때쯤이면 아마도 정진상 씨에 대한 기소 여부 뭐 이런 것들이 결정돼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장동 악재를 이재명 후보가 더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으로 갈 테니까 윤석열 후보로서는 또 하나의 공격 포인트가 생겼다. 어차피 대장동에 관한 특검은 지금 이재명 후보가 말로만 특검 받겠다 이러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장동 특검은 특검대로 현안이 돼 있고 아마 27일 날 저 토론할 때요. 그때도 나는 하자고 그랬고 당에 지시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텐데 당에는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재명 후보의 속뜻이 뭔지 아니까 계속해서 대장동 특검에 관해서 빗장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과 이재명 후보가 서로 역할을 분담해서 이재명 후보는 받겠다고 그러고 윤호중 원내대표는 빗장을 걸어서 사실상 받지 않으려고 피해 나가는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윤석열 후보가 아마 27일 TV 토론에서 잘 이렇게 부각을 시킬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매주 월요일마다 이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는 악재를 맞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물론 하나의 변수는 있죠. 검찰 인사와 법원 인사가 2월 달에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이 18일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검찰 인사가 곧 있을 텐데 또 이 검찰 인사를 통해서 이걸 방해할 수는 있죠. 왜냐하면 이 부분에 관한 그 중간 지휘자가 서울중앙지검 김태훈 4차장인데 이 사람이 인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비롯해서 대장동 수사팀을 또 인사를 확 해버리면 이게 수사 자체가 또 좀 진전이 안 될 가능성이 있고 뿐만 아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2월 초에 부임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수사가 한참 늦어지고 그러면 뭐 정진상 같은 경우는 이제 끝나버리고 저 공소시효가 끝나버리고 이런 문제가 생길 변수가 하나 또 있고 법원 인사도 좀 변수입니다. 지금 이 재판의 재판장이 2년이 넘었다고 하거든요. 그럼 법원 정기 인사에서 만약 재판장과 또 판사들을 다 많이 바꿔버리면 이 또한 재판이 상당히 늦어져서 이제 대선 뒤로 넘어갈 것이다. 글쎄 뭐 그렇게까지 장난을 치겠나 싶은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만은 뭐 그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변수가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매주 월요일마다 이재명 후보에는 악몽같이 다가오는 대장동 재판 이 문제를 오늘 한번 짚어봤습니다. 아마 증인들이 나와서 또 왜냐하면 이거는 워낙 주변에 정황 증거가 많고 결재 서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은 재판이 매주 월요일마다 열린다. 그리고 정진상도 기소 위기에 처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